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지금 SQL 문장 종류들을 다루고 있고요. SQL의 문장의 종류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create, alter, truncate, drop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select 하는 문장이 있고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트랜잭션 관리를 해주는 커밋과 롤백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거의 일주일 넘게 가장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 셀렉트고요. 셀렉트 문장이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습해야 될 내용도 가장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는 부분들을 다뤘었고요. 그러면서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주면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 DDL 중에서 alter 테이블, truncate 테이블, drop 테이블 요 세 가지를 할 거고요. 사실 트렁케이트와 드롭은 뭐 그렇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삭제를 하면 끝이기 때문에 차이점만 아시면 될 거고요. 주로 이 올터 테이블에 대한 얘기들, 어, 테이블을 변경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ML에 대한 내용이 전부 끝나게 되면 DML 중에서 저희가 인설트는 많이 해봤죠. 인설트 인투 테이블, 요거는 많이 해봤고요.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를 하는 건데, 월터 테이블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여기는 내일까지 갈 수도 있고요. 오늘 중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제약 조건에 대한 것들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인설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혹은 딜리트가 될 때, 결점이 없는 데이터들로만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제약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약 조건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그리고 non-null, unique, check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어, 실제 업무에서 어떤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요, 99%의 테이블에는 전부 다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간혹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그런 테이블도 있을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둠으로써 데이터 검색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데이터 하나를 찾아서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도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블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예로서는 EMP 테이블에서는 EMP 에러 4번이 그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4번을 알면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 그 직원을 찾을 수가 있으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중복되는 값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그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 저희가 연습한 거는 컬럼 하나에만 프라이머리 키를 줬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2개 이상의 컬럼을 묶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연습한 거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컬럼을 선언할 때, 혹은 컬럼 선언 이후에 프라이머리 키를 적용하는 것만 연습을 했었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4번과 이름을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할 수도 있어요. 4번과 이름을 묶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 중에서 컬럼을 선언할 때는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컬럼 옆에다가 제약 조건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그 정도까지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 회사에 가보면 그런 경우, 그런 테이블들도 간혹 예, 보여요. 그 다음에 낱널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고요. 유니크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모든 데이터들이 어, 구분이 되는 디스팅크트한 값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 조건은 다양한 조건식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다, 다르다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값들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인설트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인설트가 되고, 원하지 않는 값들은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체크 제약 조건이고요. 낱널은 체크의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린 키는 같은 테이블이나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그런 컬럼에 제약을 걸어주는 게 포린 키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입니다. 포린 키를 주게 되면 EMP 테이블을 예로 들어볼까요? EMP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직원에 대한 정보를 인설트를 할 때 이 부서 번호가 DEPT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EMP 테이블을 만들 때 DEPT NO에다가 foreign key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이 DEPT라고 하는 테이블에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을 참조한다. 라는 방식으로 그 제약 조건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에 한해서만 인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서번호 50번이라고 하는 직원을 인설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DPT NO에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테이블에 5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원을 인설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결점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제약 조건이 포린키입니다. 포린키. 제약 조건을 만드실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오늘 다룰 건데, 올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DDL을 이용을 해서 제약 조건이 없는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그런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컬럼을 선언할 때 그 옆에다가 제약 조건의 종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름을 만들지 않게 되면 오라클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부여를 합니다. 오라클만이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sys underscore c 그 다음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컬럼 선언 부분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만약에 디폴트 값이 있으면 디폴트 값을 먼저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컬럼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냐면, ID라고 하는 컬럼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주게 되면, 하나의 컬럼만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컬럼만.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보시면은요, 에러가 나는 것들은, 떤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면, 네, 죄송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제약 조건을 줄 때, 그 제약 조건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제약 조건 이름을 주는 경우에 컬럼 선언 부분에다가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따로, 제약 조건 따로 선언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문장이 그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면서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는 거죠. 요거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위에서 봤었던 문장하고 똑같아지죠. 그쵸? 네. 컬럼 이름이 있고 데이터 타입이 있고 프라이머리 키다. 그리고 컬럼 선언이 끝났으니까 쉼표로 두 번째 컬럼하고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컬럼 이름 부분을 줄 때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럼 선언할 때 그 컬럼 하나의 제약 조건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유니크 이렇게 줄 수 있고 체크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컬럼 따로 제약 조건 따로 선언하시는 방법은요. 컬럼들을 쭉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컬럼들을 선언하는 거는요.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 값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그 다음에 그 컬럼이 갖는 데이터 타입, 만약에 디폴트 값이 있다면 디폴트 값까지를 선언하는 게 컬럼 선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약 조건 선언부는 어, 그 다음에 constraint라고 하는 constraint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붙여서 어, 제약 조건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이 부분. 요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constraint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constraint라고 하는 걸 생략해버리면, 데이터베이스는 그 뒤에 나오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를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를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백 뒤에 나오는 거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을 할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문장을 데이터베이스가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단어는 컬럼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공백으로 구분된 두 번째 단어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프라이머리가 컬럼 이름이고 키라고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따로 선언할 때는 요 constraint라고 하는 거를 생략하실 수가 없으세요.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이거 자체를 다 생략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 컬럼의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따로따로 선언하실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잘 만들어 두기만 하면 그 제약 조건 이름만 보고서 아, 얘는 프라이머리 키고 무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구나. 난 널인데 무슨 테이블에 있는 난널 제약 조건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이름만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컬럼 선언부와 제약 조건 선언부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인 경우에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활용을 하면 컬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음,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주고 컬럼 이름을 괄호 안에 컬럼 이름을 두 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와 네임을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아이디가 널이 돼도 괜찮아요. 네임이 널이 아니면. 그 다음에 네임이 널이 돼도 괜찮아요.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널이 아니어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널이 아닌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요. 두 개를 합쳐서 중복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겹치더라도 네임이 다르면 그거는 구분이 되는 값이에요. 반대로 네임이 중복되는 값이더라도 아이디가 다르면 그건 구분이 되는 값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을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는 예제로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예제로 만들어 보진 않았고, 그런 테이블이 간혹 보여요. 회사에 가보시면 현업에서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네, 여러분 교재에도 없고, 그래서, 컬럼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하는 그런 거를 보여드렸고요. 유니크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크도 무슨 컬럼이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무슨 컬럼이 유니크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컬럼 값을 합쳐서 유니크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유니크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컬럼 이름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과 이메일은 뭐 이런 식으로 유니크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이름과 이메일을 합쳐서 유니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이 같더라도 이메일이 다르면 서로 구분이 되는 데이터예요. 반대로 이메일이 일치하더라도요. 이메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름이 중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분이 되는 데이터예요. 유니크한 데이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 다른 거는 이메일도 다르고 네임도 다르고 이메일도 다른 거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값인 거고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컬럼 두 개를 합쳐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를 만드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방법은 제약 조건 선언부를 따로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컬럼 선언 옆에다가 유니크라고 써버리면 그 컬럼에 대해서만 유니크한 제약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컬럼을 묶어서 유니크한 값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제약 조건 선언부를 따로 두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돼요.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선언한 다음에 제약 조건을 따로 만드는 것도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낱널인 경우에는 체크 조건으로 만드셔야 돼요. 낱널이라고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린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조금 독특해요. 포린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이 테이블의 컬럼을 참조한다. 이 테이블의 컬럼을 참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레퍼런스한다. 무슨 테이블에 무슨 컬럼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요. 지금 이 부분은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도 함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DPT ID 컬럼이 요거 주어 참조합니다. 동사 무슨 테이블에 무슨 컬럼을 요거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여기서도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이름을 주고 싶으면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 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식으로 제약 조건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포린키 제약 조건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실 때에는요. 여기도 이름을 주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름을 주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지만 이때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은 요 constraint라고 하는 건 생략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컬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약 조건이다. 컬럼이 아니고 제약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constraint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오라클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자,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자, 컬럼 선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참조한다, 무엇을.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죠? 그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어 부분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주어 부분. foreign key, 이때 foreign key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foreign key 무슨 무슨 컬럼이 이런 뜻이에요. foreign key 무슨 무슨 컬럼이 참조합니다. 다른 테이블의 ID 컬럼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실 때 foreign key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주면서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봤고요. 기본값. 여기 기본값까지도 보죠. 기본값을 선언하실 때는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기본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약 조건 설정이고요. 컬럼 선언부다라고 하면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 값까지를 컬럼 선언부라고 얘기를 해요. 음. 제약 조건은 거기다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따로 뺄 수도 있죠. 네. 디폴트만 따로 선언하는 방법은 없어요. 디폴트만 따로 선언하는 방법은 없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뒤에 이어서 디폴트라고 써주는 게 디폴트 값을 설정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의 의미는 우리가 인설트를 할 때 값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 설정된 디폴트 밸류로 인설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인설트 할 때 값을 제공을 하면 insert into values 하고서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디폴트 값은 무시가 되고 insert 문장에서 준 값으로 inse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은 값이 없을 때 insert 할 때 값이 없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쭉 연습을 해봤고 연습 문제도 했었죠.
그 다음에 혹시나 못 들으신 분 계실까 봐 어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제약 조건 하나를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빠뜨렸었다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 커스트 아이디에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넣어주세요라고 문제에선 드렸었는데 요거 제약 조건을 안 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낱널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크리에이트 테이블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제약 조건의 내용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데이터가 인설트가 될 때 제약 조건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왜 에러가 나는 건지를 그 메시지를 보고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값이거나 아니면 널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 때문에 인설트가 실패했다라면 그 값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는 컬럼에 values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유니크 제약 조건 때문에 인설트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인설트 하려고 하는 value 인설트 하려고 하는 값이 기존의 테이블에 있는 값과 중복되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은 인설트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다른 값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요거 다룰 거라 그랬죠. 올터, 트렁케이트, 드랍. 올터, 트렁케이트, 드랍. 요 세 가지를 오늘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는 어제 한 것까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까요?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를 만드시고요. 접속 계정은 스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어제까지 한 거에서 질문 있으세요? 저만 떠들고 질문이 있는지는 여쭤보진 않았네요. 질문 없으십니까? 다 잘 되고 계신 거죠? 그죠? 오늘 DDL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어제까지는 저희가 create table을 했었고, 오늘 다룰 게 alter table, 그 다음에 truncate table, drop table. 요 세 가지를 요번 파일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파일 저장 먼저 할게요. 저장은 저희가 13번까지 만들었어서 SQL 14번 DD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DL. 여기다가 주석으로 추가를 할까요? 첫 번째 DDL 중에서 alter table이라고 하는 거를 바꿀 거예요. alter table. alter table은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definition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테이블의 구조나 테이블의 정의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값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자체에 대한 뭔가 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 이름에 테이블은 잘 만들어졌는데 이름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름 변경하는 것도 DDL의 종류고요. 월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름 변경을 하실 때에는 월터 테이블 리네임 월터 테이블 다음에 사실은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돼요. 무슨 무슨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rename,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to, 요렇게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습니다. 테이블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무슨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랬으면 뭔가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to는 뭐뭐로란 뜻이에요. 이쪽에 바꿀 이름이 나오면 됩니다. 바꿀 이름이 나오면 되고요.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우리가 예제로 살펴보겠지만 테이블 자체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컬럼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약 조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약 조건 이름. 그러니까 뭔가 이름과 관련된 것들.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제약 조건 이름.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게 alter 테이블이. alter 테이블 중에서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테이블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인 구조는 alter 테이블 이름 add 그 다음에 뭐뭐뭐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테이블에 뭔가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인데 거기다 뭔가를 추가를 해요. 뭘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컬럼, 맞아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제약 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컬럼이 뭐 3개짜리였는데 컬럼 4개짜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다 add 컬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프라이머리 키를 주겠다. 그럼 add constrain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컬럼과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삭제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삭제할 수? 기본적인 구조는요. alter 테이블 이름 나와야 되고요. 무엇인가 삭제를 할 때 drop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rop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alter 테이블을 변경하겠다. 테이블에서 drop, 뭔가를 던져버려라, 뭔가를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drop 그러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삭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서 뭔가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값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값을 삭제하는 거는 DDL이 아니에요. 값을 삭제하는 거는 DML이에요. DML. 데이터의 값을 조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테이블의 definition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의 definition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삭제한다는 얘기는 컬럼을 삭제한다거나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컬럼이 3개짜리였는데 컬럼 2개짜리로 바꾸겠다거나 아니면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약 조건 때문에 데이터가 인설트가 안 돼서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제약 조건이어서 그 제약 조건을 버려버리겠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alter table drop입니다. drop.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수정이에요. 수정. 변경한다.
수정 또는 변경. 변경. 변경인 경우에는 alter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요. modify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alter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네 가지가 있어요. alter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rename, 이름 변경, add, 추가, drop, 삭제, modify, 변경.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컬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컬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는 뭐 20자리까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20바이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보안 이슈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굉장히 길게 입력하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아이폰이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데 보면 기능들 보면 비밀번호 자동 생성 기능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알 수 없는 알파벳들과 특수 기호들과 숫자들을 합쳐가지고 되게 길게 만들어주죠. 그런 문자열들 길이 보면 보통 뭐 30글자, 40글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짧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 컬럼에 그 저장 공간이 20바이트에서 뭐 40바이트까지 늘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80바이트까지 늘어나야 된다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modify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 타입이 바차2 20바이트였는데 바차2 40바이트로 바꾸겠다. 라거나 숫자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아이디를 네 자리로 했었어요. 그러면 9,999까지만 저장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어,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그 가입을 하려고 해요. 9,999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그 고객들을 인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릿수 늘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 음. 그러니까 기존에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모디파이의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네 가지 명령이 있다. alter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명령은 rename, add, drop, modif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이름 변경, rename. rename.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리고 제약 조건, constraint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그 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실 때,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요, 제가 예약어는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alter 테이블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name 바로 to가 나오면 돼요. 바로 to가 나오면 되고 새로운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쉽죠?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구조가 alter table rename to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lter table rename to. 자, 여기 제가 rename 다음에 뭔가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rename과 to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장을 보시면요. 테이블 변경할게요.
무슨 테이블은 이름을 변경할게요. 그럼 여기에 목적어로 있을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테이블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 바꾸실 때는 그냥 rename to 하고서 새로운 테이블 이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컬럼 이름 변경을 할 때, 컬럼 이름 변경할 때는요, alter 테이블, 무슨 컬럼도 무슨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을 원래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ename, 여기서는 컬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컬럼 이름, 원래 컬럼 이름 다음에 to 하시고 바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무슨 테이블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변경할게요. 무슨 컬럼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컬럼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컬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rename 컬럼이라고 하셔야 돼요. rename 컬럼. 그 다음에 문법만 정리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것도 대략 나오지 않아요? 그죠? alter, 테이블,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줄 거고요. rename 다음에 무슨 키워드 쓸까요? constraint. 그 다음에 원래 이름. 원래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오리지널.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이렇게. new name. 오리지널 네임. 이렇게 할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alter table rename to. 그 다음에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그 다음에 alter table rename constraint to. 형식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어. 테이블 이름을 테이블 이름을 할 때는 테이블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rename to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고요. 끝나는 거고 컬럼 이름을 바꿀 때는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만 있기 때문에 rename column 하고서 to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바꾸실 때는 무슨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이냐. 그래서 테이블 이름, rename constraint, 원래 이름, 새로운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문법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걸 가지고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겠죠?